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의 대변자, 후원자, 연결자 역할을 하는 육군협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새로 아미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육군 관련된 뉴스, 육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련 뉴스를 전달하고자 저와 이제 코리아 세진님과 함께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코리아 세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세진님은 이제 작가로서도 활동하지만 네. 오늘 이 자리는 기자로서 그쵸. 우리 군의 뉴스를 전달해 주시고 제가 그 군의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혹시 육군협회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었고. 육군협회를요? 육군지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떻게 됩니까? 제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지금도 아주 뜨거운 이슈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또 뉴스 내용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었던 건데 페이스북에 아주 짧게 이게 이제 실현이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인수위에서 최종 발표를 했죠. 추진은 하되 몇 년 뒤에 200만 원 병장의 월급이 2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일단 후보 공약으로서 파격적으로 내밀긴 했는데 그쵸. 이게 너무나 갑자기 4배가 인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한 300배 정도, 300%? 약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때는 몇만 원 수준에서 한 7, 8만 원 수준이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인 소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 되는 거니까 딱 현행 이제 67만 원 병장이 67만 원인데 이걸 200만 원으로 올린다. 거의 3배, 두세 배, 네. 3배 이상 올리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는 만 원에서 3만 원 올리는 그쵸. 거라 금액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또 이슈가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생긴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사 봉급이 200만 원이 되면 그러면 하사, 소위, 중위, 중사들의 월급은 어떡할 거냐. 이슈가 정말 크죠. 왜냐? 지금 간부들의 초급 간부들의 초봉이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기본급만 따졌을 때. 네. 맞아, 윤석열 인수위에서 있었던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신 네. 이종섭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과거에 이제 하사 봉급이 평균 280만 원이다 라는 걸 전 나중에 봤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건들건들이라는 유튜브에 이제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각 후보들의 의견을 참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서야 또 다시 화제가 된 겁니다. 하사 월급이 280만 원이다. 그러니까 하사 봉급이 평균 280만 원이기 때문에 병사 봉급이 200만 원이어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제 개인 채널에서 180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280이라고 정확히 워딩이 나와 있고 정확히 그 그림이 있습니다. 180이 맞죠 사실은. 180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수당 받아서. 그렇죠. 근데 280만 원이라고 하니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좀 분노하기도 했고 많이 화를 냈겠네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280만 원이면은 민간인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도 빠인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사봉급 200만 원이 물론 저도 나쁜 공약으로 보지 않고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현역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에 지금 맹점이 넘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학군단이 5월 달에 이제 모집이 이제 거의 끝나가 갔는데 지금 시점에 원래 지난달에 끝났어요. 원래 4월 달에 끝났어야죠. 한 달 더 미뤘죠. 네, 워낙 모이지가 않으니까 심지어 어제까지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집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학군단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병사봉급 200만 원? 내가 학군단을 왜 가지? 18개월인데? 그쵸. 짧고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대학생활도 평소 탁 누리고 근데 학군단은 대학교 생활 중에 방학 때 훈련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하니까 정말로 학군단 지원율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거의 지원하면 뽑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지원하면은 그걸 왜 하냐고 주변에서 또 말리고 부모님도 이제는 굳이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위험한 현실인데 제가 관찰했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도 또 실제 군의 이제 현실을 봤을 때 군 지휘부들 이 인사 제도를 만들고 또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 인식이 좀 약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또 항상 말을 했지만 제 영상에서도 네네. 장군분들이나 윗분들이 이 자신의 돈으로 월급을 사람을 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군인 출신 모두가 그렇죠. 네, 저희도 그랬었고. 네. 네. 이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에 이해도가, 대한 논리를 너무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월급으로 직원들의 생계와 직원 가족들을 챙겨야 된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 수준을 되게 많이 결정을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돈이 만약에 내 돈이 나가면 야근을 함부로 못 시킵니다. 그렇죠. 당직 근무, 그러니까 지금 또 논란이 또 넘어가지만 병사봉급 200만 원 하면서 지금 우리 간부들의 처우가 당직 근무가 평일 10,000원, 네. 주말 2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이거 처참하거든요. 그마저도 옳은 거라고 홍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마저도 네. 옳은 거라. 나 때는 안 받았다. 네.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뭐 상호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방송 나갈 기회가 있거나 또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할 경우가 있을 때 당직 근무 수당을 무조건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어요. 경찰 그리고 뭐 사법 공무원들, 판사, 검사들 그분들은 당직이 아니라 숙직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경찰은 물론 당직을 그렇죠. 쓰지만 숙직을 쓰시는 경우에도 숙직 근무 비용이 하루에 4에서 5만 원입니다. 평일. 그 이상, 네, 평일에 맞습니다.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면서. 네, 근데 육군 부사관 장교들은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육해공 이게- 모두 다 평일 네. 5,000원, 주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만원이었다가 오른 게 게 만 원에 15,000원인데. 야, 너네 2배나 올려줄게. 네, 2배, 3배 올렸다. 이게 맞냐? 이게 시급에 거의,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일 당직을 10,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밥값을 내요. 네. 병사 식당에서, 그러니까 당직 근무를 서면은 병사 식당에서 밥 그쵸. 먹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죠. 왜냐면 그리고 병력들이 어떤 식사를 하는지 당직 근무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식사비가 새끼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10,000원 받잖아요. 그쵸. 그럼 적자예요. 적자죠. 근데 또 당직 근무 쓰는데 병사들 음료수나 또 밤새 일하는데 또 씹을 거리는 사줘야 되지 네. 않습니까? 과자도 사주고. 설수록 손해. 그러니까. 근데 몸에 피로도는 쌓이고. 쌓이고 또 다음날 퇴근을 바로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가 또 이제 늦게 퇴근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군인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복무를 하고 이 노동력을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냐 과연 국가가 이런 심각한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병사봉급 200만 원으로 뉴스가 시작됐지만 네. 병사봉급 200만 원이라는 뜻은 결국 군인들의 처우 개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병사 봉급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가 준모병제로 가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병역 자원 자체가 부족해지는데 여성 징병에 대한 여성 자원 복무 이런 거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병사 봉급 현실화 시키는 거 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럼 간부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당직 근무 수당, 또 해군 그 함정 네, 수당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뭐 삭감을 하거나 지금 아예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그냥 묻고 갈 거냐. 그럼 이제 군의 간부들은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결국에 군의 전투력 자체가 심각하게 와야 되는 이 하나의 린치핀 같은 역할인데 이 핀을 그냥 하나의 그냥 정책 이거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군 수뇌부가 결정을 하고 계시니 이게 참 우려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제 연장선상이 똑같은 말인데 초급 간부들이 특히 문제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대위나 상사급들은 어느 정도 호봉이 찼고 그다음에 받는 금액이 그래도 이렇게 네.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적죠. 그런데 초급 간부들은 병사봉급 200만 원인데 책임과 권한은 좀 떨어지고 네. 그리고 18개월에다가 간부는 부사관 4년에 장교들은 최소한 만 2년이 넘으니 이제 그럼 내가 왜 초급 장교를 갔냐? 그럼 초급 장교들의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은 또 누가 채우냐 이거죠. 우리 아시다시피 이 군대의 전투력은 초급 간부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만 봐도 실제 현장에서 싸우는 게 누구들입니까? 장군들이 그럼요.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실제 목숨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그 복무 의지와 사기가 저하된다. 그리고 이탈한다 대규모로. 야 이거는 군대가 그냥 그 기초부터 완전 무너지는 현상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시그널들을 제 주변 지인들 또 연락 오는 분들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로 지금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정말로 네, 심각합니다. 지금 주적이 북한이 아니에요. 주적이 지금 주적이 북한이 아닌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네. 처우 개선인데 이게 정말 적이라고 있으면 분노라도 하고 네, 적개심이 생기는데 그 전투력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네. 이게 참 처연해지고 신세 한탄이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들의 또 그렇죠. 네. 사회는 이미 뭐 그러니까 다 이게 물가 상승률도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물론 군인의 봉급이 사회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정적이라는 거는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봉급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IMF 때도 그랬었고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데 지금 사회의 변화 자체가 노동 가치가 소멸을 하고 이 자산 가치들이 폭증을 함으로써 내가 월급을 받는 거에 가치가 굉장히 소멸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군인들이 장기 복무를 할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차라리 나가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겸업도 하고 여러 일들 하면서 그게 돈을 많이 훨씬 벌고 그게 나에게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고 그럼 당연히 선택을 고민하게 되죠. 아무튼 뭐 네. 이 이야기는 뭐 얘기하면 3시간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사보고 200만 원은 차츰 올리기로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200만 원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해서 네. 자꾸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네. 각종 수당 현실화 얘기하셨거든요. 네. 지켜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첫 단추니까요. 네네. 그래서 결론은 간부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될 소지가 많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이제 4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아주 핫했죠. 근데 우리 세진님은 참 세련됐네요. 네. 이런 태블릿을 쓰시고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종이에다 쓰고 있는데 저는 프린트해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 대학원생인데 역시 MZ세대입니다. MZ세대죠. 요즘에 그 아시죠? 어떤? 그 대학교 앞에 우리 그 재보내주는 있죠.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인쇄소들이 다 망하고 있다고.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는데 많이 사라진 거는 그 이유가 이 태블릿의 것 때문에 재본할 필요가 없다. 사실 저도 대학원 때문에 이걸 하나를 마련을 했는데 요즘 학생 다 이걸로 하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왜냐면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거 다 뽑을 수가 없고. 옛날에는 종이 그냥 막 인쇄소 가가지고 몇만 원 주고 막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보면서 돌아다니면서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저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맨날 출력하죠. 내가 볼때 대한민국 A4 용지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 A4 용지 없으면 전투 못 하죠. 그럼요. A4 용지가 거의 전투 물자예요. 네. 그래서 군생활 할 때도 참모들끼리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던 얘기가 키보드 A4 용지 PPT 없으면 우리 전투 못 한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참모들 이제 출근해서 이제 와 이러고 있까. 총 검술 말고 뭐 키보드 검술이나 그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마우스로 상대를 죽이는 거 못 고르고. 네,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네, 그 북한한테 군 기밀을 넘긴 무려 안보지원사령부의 대의가 있었습니다. 합동 지휘 통제 체계 해킹을 시도하다가 이제 불발로 끝났는데 이거를 북한 공작원에게 시계와 또 USB 이런 걸로 넘기려고 했었죠.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007 첩보 영화에서만 보던 북한 공작원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브로커와 현역 장교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해킹을 시도한 거죠. 올해 1에서 3월에 이제 해킹을 시도하다가 안보지원사에 탐색이 돼가지고 딱 걸린 건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현역 대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합동 지휘 체계나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제 공급하는 게 군이 아니라 이제 외주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업체, 유지보수 업체. 그 업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요거를 또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잡힌 거는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온 건 한 명이지만 더 있을 수도 있죠. 과연 한 명일지. 그럼요. 그러니까 연관장교나 더 높은 분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 정치 지도자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아주 아니란 얘기죠. 따지고 보면 손자병법, 그 1000년 전, 2000년 전의 손자병법에서도 제13장 용간편이 간첩을 활용한다. 한 장을 다뤄서 간첩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역사상 간첩이 없는 국가, 간첩이 없는 시기는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그뜻 아닐까요? 요새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스파이가 있지 그런 거 아닌가요?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을 보는 분이 이제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신상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다행히도 뉴스에도 보면 알듯이 대학교 동문, 동창과 그 비트코인 그쵸. 그쪽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대표가 네. 대학교 동창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와의 연관은 없습니다. 아, 다행히도 우리 육사도 아닐 것이고 저 삼사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모 출신입니다. 저희보다 후배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듣기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군이 항상 근데 또 비슷해가지고 네. 뭐 토토를 좋아했다. 그 스포츠 도박에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돈을 그렇게 원했던 거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이제 간첩을 활용을 할 때 원칙이 정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약점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장 그 결핍을 느끼는 부분을 툭 건드려가지고 나의 의지대로 활용을 하는 건데 결국 일종의 정치 활동인 건데 이런 게 이제 현역 장교가 군의 핵심 지휘부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빼내서 적국에게 넘기려고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아마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또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다른 방송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간첩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아마 내가 KGX 관련된 사업을 할 건데 나도 외주 업체를 똑같은 체계를 만들 건데 내가 그 화면이 필요하다. 혹시 화면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비밀이라 그래도 비밀 표지가 비밀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가 이제 덜컥 받아버리는 순간 벗어날 수 없는 고리에 잡히는 거죠. 그렇게 아마 포섭된 것이 아닐까. 절대 간첩이다. 간첩이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절대 안 하죠. 나 사업하는데 그 화면이 필요해. 필요하다. 화면을 보상 줄 찍어줄 수 테니까 있어?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찍어줬으니까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그때부터는 끊어질 수 없는 연관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간부들의 보안 의식.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내가 유출을 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유출을 해도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죠. 군에서도 항상 하고 있고 감시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는 좀 뭐랄까. 그리고 심지어 들어갈 때 그런 장비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갔을 때요 빨리 신고를 해서 이제 빨리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이제 더 크게 이제 문제. 자진 납세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이제 숨기고 있다가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안보지원사령부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되고 자체 정화작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다행히도 우리 군의 이런 기강과 또 보안 의식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다행입니다. 또 보면은 안보지원사 분들 또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컴퓨터가 엄청 느리거든요. 아시죠? 네. 그 이유가 이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PC는 빠른데 이제 그 실제 군의 보안 또 안에 정보 체계 이런 것들은 보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컴퓨터를 키면은 컴퓨터가 시작하자마자 멈춰요. 수많은 과도한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서 이제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데 네.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다. 프로그램 작용한다는 점 여러분들 협분 알아주시고요. USB 하나 꽂으면 이제 막 엄청난 것들이 뜨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까. 네. 아무튼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간첩이 대놓고 포섭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업을 부드럽게 이제 포섭이 돼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공작원과 이 사람들은 보안 수칙을 지키면서 간첩 활동을 했대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 있는 보안 절차들을 뭐 이런 휴대용 통신기기 반입 이런 거 있을 때도 절차를 지키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본인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텔레그램이나 이런 암호화된 그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 지우고 서로 엄청나게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래서 곧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 활동이라는 게 첩보 활동이라는 게 더 고도화되고 더 정밀해지고 더 은밀하게 된다. 그렇죠. 이 친구는 그냥 좀 허접해서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고도하게 한 친구들은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 하면은 사실 가능하죠. 뭐 작게 같은 것도 솔직히 뭐 아무것도 없는 밀실에서 찍어서 보내고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보안 방법이 그런 거 만약에 누군가 제시했을 때 신고 포상금을 좀 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간첩 신고 포상금이 1억 원인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간첩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쵸. 그래서 교묘한 거죠 아주. 여러분들 이런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요즘 연구 중인 분야이기도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정당이죠. 1억 명에 가까운. 여기서 2년 전에 유출이 됐어요. 뭐가 유출이 됐냐면 중국 공산당원 약 200만 명이 전 세계 곳곳에 서방 자유주의 국가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정부, 연구기관, 뭐 언론, 기업 이런 데 공산당원이 다 침투해 있다는 명단이 한번 밝혀진 적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도 북한에 다 포섭한 사람이 다 서로 있어요. 그래서 간첩이 없을 거라는 이상주의적인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간첩 활동이나 이런 국가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서서 신고를 하고 또 제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아무튼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괜히 또 그 몇천만 원의 인생을 겁니까? 네, 그래서 몇 억도 아니고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심지어 비트코인 그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그 친구는 6천만 원대 받아갔다가 4천만 원 된 거 아니야?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보다 후배 군번입니다. 장기도 되고 이제 하던 친구예요. 왜 그런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이제 15년 군번이니까 지금 장기 돼서 군생을 하는 친구죠. 안타깝네요. 네. 아무튼 남은 시간 국군교도소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뭐죠? 네, 군무원들에게 권총을 지급하는 이제 다 제가 다뤘던 문제들이 나오네요 또. 그런가요? 이것도 4월 26일 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 군무원들이 원래는 그 무장을 하는 그 민간인이죠. 그렇죠. 민간인인데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인 건데 이제 여기 권총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 전투 부대에서 당직을 쓰고 있다. 최진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행태에 대해서. 일단 지금 군무원이 앞으로 한 몇 명 정도 계시죠? 한 4만 명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임용을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군무원의 임용을 굉장히 늘렸었는데 진짜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군생활 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 정도로 들었어요. 일선 야전 중대까지 군무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전방 부대까지. 그래요? 네, 통신부대도 그렇고 네네네. 중대급의 일선 전투 중대급의 군무원분들이 한두 명씩 많이 들어가고 계신다. 중대급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뭐 좀 변화, 조직 문화의 변화, 그리고 군무원 분들끼리의 또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도 제보를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결국 군무원분들에게 더 큰 많은 역할을 맡기는 게 결국 병역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부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군무원들에게 전투 장비를 지급한다는 사실 법 규정도 없고 없는데 이제 육군 지침으로 이제 그냥 명령을 하는 건데 군무원분들이 이러려고 내가 임용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무원 아예 모집할 때 총기 지급, 전투복 지급이라고 써놓든가. 그러니까 군무원을 모집할 때 전투 군무원. 그렇죠. 이라는 아예 타이틀로 해서 혹은 행정군무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제가 조금 납득이 되지만.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근로조건으로 보면은 근로계약사항을 군이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일단 총기 지급도 논리가 안 맞고요. 사실 군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전방에서 북한 적을 만나면 어떡합니까라고 하시길래 한기호 의원이 옛날에 나온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적을 만나면 누구든지 총을 쏴야 됩니까? 그러면 민간인들도 다 보급을 해주죠 왜?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소방관도 지급해줘야죠. 경찰도 지급해주고 가스총 말고 실탄이 있긴 하죠. 그리고 뭐 은행원들도 다 지급해야 되고 뭐 금융관리 거기 다 줘야죠. 근데 그 논리가 안 맞고 일단 총기 지급도 일단 총기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전투 요원으로 본다는 의미로 좀 생각이 들고 당직 근무도 문제가 많은 게 여 군무원들은 군에 대한 체계를 아예 몰라요. 당직 근무란 것은 지휘관을 대신해서 야간에 경계 근무나 인원들 관리나 다양한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무원 중에 군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도 좀 예측을 한 게 육군의 경우 2만 명 군무원 중에 10,000명 정도에게 이제 총기를 지급할 거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군무원들은 이제 야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총을 주고 사격 훈련을 받으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벙찌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특히나 우리 육군의 군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군무원을 자신의 그런 뭐 부하나 거의 뭐 병사나 이런 나의 하나의 전투력 운용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선 사단과 전투 중대까지 그렇게 배치한다는 거는 그 전투 중대장들, 지휘관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냐고. 간부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간부들이 안 나가게 해야지. 그리고 대우를 좋게 할까. 근본적인 원인을. 그러니까요. 미봉책인 거죠, 다. 간부들이 많이 줄고 간부들을 많이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군무원들을 이제 이렇게 딱 끄집어 넣는 건데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동그란 컵이 있고 네모난 컵이 있는데 그냥 물을 어디다 담을 거냐 이래 놓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여기 옮겨 담아 하고 이제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 우리 군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모르는 건가요?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현명하시고 근데 이 조직 문화의 특징인 건지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잖아요. 이제 점점. 왜냐 이거 했을 때 책임져면 내가 진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신주의가 저 위에서부터 이미 장관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제일 안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 같아요. 관료주의의 한계이기도 하죠. 네. 군무원 이야기는 또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했고, 네. 예, 제 채널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할 말은 너무 많지만, 네. 이것도 뭐 200만 원과 이거, 지켜봐야죠. 뭐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네. 결국은 처우 개선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역 현역 군인들의 부족함을 군무원으로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부족한지, 네. 근본적인 원인,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군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상 글로벌 차원에서 세상이 엄청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우리 국가와 사회 자체의 그 기반과 이 시스템 자체가 엄청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군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들은 그렇게 네, 변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군의 조직은 아직도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군의 그 의사결정 체계와 또 조직 문화가 한번 건너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군만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전체의 문제가 군에 투영되는 거다. 이 관점에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하니까 또 다른 추가 보도 있으면 다음에 군무원 얘기 또 한 번 더 네. 특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군무원 좀 출신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메일 주시면은 초대해서 너무 괜찮아요. 군무원들 겪었던 그 실제 순환과 수무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 네. 또 얼굴 가려드리고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